비출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동기부여를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스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이시면서 밀리언달러 클럽 멤버 이민자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상한 서스스메이커 이민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즐길 때 확실하게 즐기는 정말 멋진 사장님들이세요. 저도 그 열정 받아가지고 오늘 사장님들한테 제 준비한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상입니다. 안 띄워주세요. 먼저 띄워주세요. 화면. 영상. 그럼 영상 먼저 틀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 영상 먼저 짤막하게 보내드리고, 시작할게요. 보여드리고. 이제 복귀 시작입니다. 여기 나이트클럽 아니고요. 교회예요, 교회. 네, 제가 제 화면 띄워주시고 제가 오늘 천국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강의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천하 예배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초청 목사님이세요. 네, 저희 교회 초청이 되셔서 오셨는데 진짜 우리 교회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1,500명 가까이 되세요. 근데 저렇게 다 뛰고 춤을 췄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화면을 왜 띄웠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공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시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1%의 삶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하고 이분이 말하시는 거하고 너무 일치해서 사실은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1%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힘들게 사셨어요.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동요를 불러야 되는데 트로트로 동요를 부르고 이게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트로트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너 그만둬라, 너 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기는 세계 최고 유일한 트로트 찬양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1%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최고를 꿈꾸죠. 네. 여러분들 최고 되기 원하시죠? 네. 최고는 우리가 주로 뭐라고 얘기하면 넘버원이라고 해요. 1등.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1등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돼 있고 나만의 1등,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올리원의 삶이 누구한테든지 가지고 있다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저는 올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원해 보이시죠? 네. 정말 이 멋진 파도 속에서 서핑을 즐기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배를 가지고. 그러면 이건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의 삶은 나한테 온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고 나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김현미 사장님도 IMF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현빈처럼 보여가지고. 네,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네. 근데 IMF를 다 겪었어요. 그죠? 근데 저도 IMF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부도, 아이들의 문제, 굉장히 힘든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주저앉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한테 누구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누구나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해서 갖고 나가느냐가 진짜 나를 만들어가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원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일한 나만의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아까 그 찬양하시는 그 목사님 보면 누가 찬양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부자하고 이렇게 쳐보세요. 완전히 딴따라처럼 막 동영상 진짜 아까 웃겨 손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근데 그게 장점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본인한테는 그게 역경이었고 고난이었고 가장 힘들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순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1%의 삶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가 진짜 1%의 온리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너무나 뻔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죠? 네. 성공자들의 90%는요, 80에서 90%는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 흙수저예요. 근데 이분들은 흙수저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모든 게 주어져서 태어난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별로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가꾸느냐. 나한테 다가온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가느냐가 진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비즈니스를 처음 만나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말도 잘 못하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얻었던 게 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는 길은 뭐였냐면 부지런히 회사를 나가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일을 해보면 거절당하고 힘들면 와요. 근데 그거를 나는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되게 큰데 자꾸 거절을 당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300만 원의 수입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받는 데까지 총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있는지 그 목적이 뚜렷했고 내가 원하는 삶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강수진 씨가 참 어제 감동적인 동영상이었잖아요. 강수진 씨가 사실은 매일매일 18시간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단 10분이라도 쉬지 않고 똑같은 걸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강수진 씨가 있는 것처럼 저 역시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의 모습을 사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저의 모습을 꿈꾸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나를 가꾸고 나를 만들어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워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해결해 가느냐?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다가 악순환의 고리를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지금까지 보내온 그 시간이 결국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내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정말 많은 돈이 있었는데 돈을 잃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분은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난리가 날까 그거 찾느라고. 아니 여기에서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그 시간들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들이. 시간 도둑을 잡지 않으면 우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간 도둑이 어떤 거냐는 거지. 대부분은 뭐냐 그러면 미루는 거야. 미루는 거. 내일 해야지. 이따가 해야지. 이번에 사정이 이러니까 계속 시간을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급한 일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모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시네요. 제가 이제 우리 김봉사님이 이제 산티아고 가셨잖아요. 우리 딸하고. 이제 40일 동안 안 보니까 사실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진우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하고 누나가 산티아고에 가서 나름 이제 고행길을 이제 걷잖아요. 우리도 40일 챌린지를 한번 해보자, 엄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 계획을 막 둘이 세운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변화할 거를 막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회 이상을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운동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이에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은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자. 우리 집이 좀 커요. 네, 10평이 아니라 약 100평이어서 청소할 게 좀 많아.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청소를 하자. 그래서 계획을 딱 세웠는데 금요일 날 아침이 이제 청소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딱 목요일 날 세워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딱 정했어요. 6시 반에는 반드시 기상해야 된다. 등등 이런 거 막 정해서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전날 텃밭에다가 상추를 심으려고 사왔어. 그래서 우리 얼른 상추를 심고 그리고 청소를 하자. 그래서 이제 둘이 텃밭에 가서 상추를 막 심었어요. 상추를 심고 와서 뭐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 근데 상추를 심고 나서 보니까 고추밭에 고추가 너무 많이 달려있는 거야. 저거 빨리 안 따면 이거 다 빨갛게 익으면 우리가 고추를 말려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 파란 고추일 때 빨리 타서 장아찌라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진영 장아찌 좀 담그면 안 될까? 이제 장아찌를 그래고 이제 고추를 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추를 따고 나니까 1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따놓고 보니까 이제 10일 나간 거야. 이 고추를 딴다고 해서 장아찌가 금방 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꼭지 다 잘라야 되지,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요지로 구멍 내야 되고, 또 이제 오래 먹을 거는 그렇게 담고, 이제 바로 먹을 것도 피클식으로 담아야 돼. 걔도 다 잘라야 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랑 셋이 고추를 시작을 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다 없어져 버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진짜. 아니, 장아찌 담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운동을 한다던거나 뭔가 나를 위해서 책을 본다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세븐헤빗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시간 매트릭스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사분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사분면의 삶을 주로 많이 살아요. 급한 일.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은 뭐였냐면 중요하지 않은 Q3의 일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속임수라고 얘기를 해요. 고추장아찌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추장아찌를 그때 담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요. 내가 언제까지 실버가 돼야 되겠다. 계획은 세워요. 세웠어. 그럼 실버를 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사업자 몇 명을 찾아야 되겠어. 그쵸?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명한테 연락을 해야지, 몇 명을 만나야지, 이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쓸데없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고추 따러 간 것처럼. 네. 분명히 오늘 10명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 급하니까 이거부터 해결해 놓고 이따가 전화를 해야지. 근데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니까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올 초에 난 반드시 실버를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상반기에 실버를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상반기 끝날 때쯤 되니까 전 반드시 하반기 실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우리 시간 관리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해보자. 원리원의 삶에서 1%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도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내가 중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10대에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20대에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30대, 40대에 드러나요. 네. 진짜 10대, 20대 너무 신나고 즐거워서 놀았어. 네. 근데 30대 돼서 가정이 생기고 가족과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게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거. 돈을 빌릴 수 있는 시간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성공한 비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가져오는 건데 그거는 가장 첫 번째가 책 읽기. 책은요. 어제도 윤성원 사장님이 그릿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릿이라는 책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본인 그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돼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다 해보지 못한 거, 다 경험하지 못했던 거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요. 책을 보는 거죠. 책 안에는 그 사람의 일생이 그냥 들어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일생처럼 내 일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내가 보고 그거를 원하는 걸, 나의 원하는 걸 찾아내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성공한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강연을 열심히 듣고 다른 사람의 CD라든가 책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빌려와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해본 거죠. 사실은 아까 우리 이해란 사장님이 말씀했지만 저도 지지배 사업이 안 됐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4년 후에 300만 원 수입 된다라면 유선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 얼마가 돼야지 열심히 할 거예요? 응? 얼마가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4년,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버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거기에서 1000만 원을 버는 데는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제가 2천만 원의 소득이 되는 데는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축적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원했는지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시간에 무엇을 계속 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오는 거예요. 우리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 보내고 5년 10년 보내면 다이아몬드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왜 행동이 안 될까? 우리는요, 일이 안 되면 계속 뭐가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요. 그죠? 원인을 찾아야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막 해요. 근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네? 네. 사실 내가 문제.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 찾기 게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래서 원인론이 있고 목적론이 있어요. 원인론은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이게 원인론이라고 하면 목적론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목적론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는 거죠. 대부분은 안 되는 데다가 초점을 둘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방식을 바꿔보자. 목적론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근데 예시로 여기 보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원인론적 접근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두고 어디다 중점을 두는 거야. 문제가 생겼어. 풀리지 않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하면 되지? 도대체 왜? 막 고민을 해요. 근데 결국 대부분은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근데 반대로 목적론적 접근법으로 가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미 상황은 발생이 됐어.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경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에 초점 맞추시는 분들은요. 파트너가 와서 상담을 해도요. 스포더님 진짜 힘들어요. 왜 도대체 안 될까요? 난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해봤죠. 근데 잘 안 돼요. 똑같은 말을 계속 스폰서 파트너가 반복을 합니다. 근데 초점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이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게 뭔가? 얻고 싶은 게 뚜렷하고 원하는 게 뚜렷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요? 행동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스폰서님한테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스폰서님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스폰서님도 잘하는 쪽에 얘기를 해주는데 이미 본인이 원인론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진도가 안 나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열정이 없대. 그러면 왜 열정이 없을까? 나는 열정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래요 파트너는 저 열정이 생기면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열정이 어떻게 생겨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정이 생길까? 진우가 그러더라고. 엄마 저 조금 다운돼 있는데요. 제 다운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그게 책 읽기예요.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엄마 같이 읽어요. 오케이. 방법론적으로 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열정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책을 계속 읽거나 회사 시스템에 계속 나와보세요. 열정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집에서 생각을 해.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요. 내가 목적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행동이 나와요. 근데 원인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왜? 원인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스폰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는 스폰서를 넣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못 바꾸는 파트너를 넣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스폰서의 장점, 파트너의 장점 이걸 가져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길이 뭔가? 우리는요 살아오면서 우리는이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나한테 주어진 환경 너무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산 거예요. 나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도 가난하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등록금도 제때 못 내고 창피하게 등록금 못 내서 학교에서 벌 쓰고 난 태어나면서부터 운이 없어. 그리고 우리 집에는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거기다 대는 거죠. 환경 탓이야. 그 누구도 나한테 꿈을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목표를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제 잘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삶이 쫓겨 살아온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비교를 해요. 우리 옆집에 제 친구 중에 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와 같이 쌍둥이처럼 자랐어요. 옷도 똑같이 입히고 신발도 똑같이 엄마들이 사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우리 집이 셋집이고 그 집이 주인집이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주인집 딸이고 나는 새빵집 딸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무슨 숙제가 나와. 자수를 나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무슨 나한테 숙제가 있는지도 몰라. 내가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몰라. 우리 엄마는. 그런데 선인의 엄마는 밤새 그 술을 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딱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 우리 형제라한테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신창민 사장님이 실버 갔는데 난 벌써 유산한 지 2년도 넘었는데 난 왜 실버가 안 되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산하게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고 꿈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꿈과 목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따로 있어요. 다만 유산하는 그 꿈을 이뤄가는 도구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초점을 유산화 비즈니스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요, 주위의 사람이 나보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을 산다. 진짜 그게 1%의 삶이에요. 모두가 다 강수진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박선수 사님 나름의 자부심 있죠? 잘못 물어봤네. 네. 우리 옆에 이렇게 와 갑자기 박성미 사장님 갑자기 긴장했는데 이름이 생각. 우리 박성미 사장님은요 끊임없이 쉬는 시간마다 계속 움직여요. 그 계속 왜 움직이세요? 네.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몸매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쉬는 시간에도 단 한 번의 쉬는 시간도 거치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 저도 운동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올리온의 삶 1%의 삶에서는 중요한데요. 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전 유산화가 너무 좋고 유산화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는데 저 혼자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 덕분에 또 우리 사장님들도 제 덕분에 여기를 같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목표도 중요하고요.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목표를 이뤘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진짜 1%의 성공? 내가 꿈꾸는 성공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의 아픔이 뭘까?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게 힘이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엄청 좋아요. 그죠? 엄청 좋잖아요. 스폰서님 너무 고마운 분이고 나도 파트너 탁 들어오니까 우리 파트너 상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잘해가지고 진짜 파트너를 빌더, 어치버, 실버 만들어가지고 나도 그러면 다이아몬드 되고 골드 되고 서로 막 신나고 즐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즐겁고 신나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어느 날 일이 안 되니까 우리 스폰서는 저쪽 스폰서가 못한 것 같고 저쪽에 있는 제 파트너는 엄청 열심히 움직이는데 내 파트너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저쪽 파트너들은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스폰서님이 계획을 짜줘가지고 잘하는데 우리 스폰서는 계획도 안 세워주고 계속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하면서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올까요?
힘들 거예요. 제가 이 뒤에 있는 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노를 들었고 서른에는 남편을 바꿔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들을 바꿔 결혼하려고 노를 들었고 쉰에는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에게 나타나고 그러고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헤어져도 싫지 않고 죽이고 싶도록 싫은 사람이 죽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움의 근원은 그가 아니라 그들에게 태어날 나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프지 않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헤어져도 시원치 않고 죽이고 싶도록 싫은 사람이 죽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저는 이 글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거지,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세븐에서 배웠지만 관심의 원이에요. 영향력의 원 누구예요? 주체가 나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요, 가족이 바뀌고요, 파트너가 바뀌고요, 스폰서가 바뀌고요,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 일을 하면서? 왜 자꾸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그룹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진짜 우리 그룹은 어제도 보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야. 헤어지지를 않아. 제발 그만 가라 해도 안 가. 진짜 너무 감사해. 저는 우리 글로벌 탑스의 시스템, 우리 유산의 시스템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우리 비즈니스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을 만나다, 예비 사업자를 만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에 초점을 너무 맞추지 말고 진짜 상대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그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사람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파트너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를 리더를 만들어 보겠다고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노력을 하다가 어느 한계에 와서 보니까 얘는 깜이 아니야. 얘는 진짜 내가 어떻게 파트너를 만나면 지질이 이런 애를 만났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트너의 손을 놓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분을 더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진짜 내 파트너가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여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삶, 1%의 삶, 원리원의 삶을 꿈꿔요. 나 혼자는 절대 1%의 삶을 살 수 없고 원리원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와 어떻게 같이 행복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느냐,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느냐, 결국 그게 기쁨의 원천이지,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그거는 목표일 뿐이에요. 그거에 행복을 주는 모든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행복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오늘 봐도, 조금 이따 헤어져도 또 보고 싶어. 돌아서는데 우리 신청민 삶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열심히 뛰지도 않고, 응? 어제 술 먹었지? 입에서 술 냄새나. 이 사업을 하라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파트너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1명, 2명, 3명, 가족도 똑같아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행복의 원천, 진짜 원리원 1%의 삶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걸 품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산하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죠? 네. 다 준비해놨어요. 똑같은 유산화예요. 그죠? 똑같은 유산화인데 어떤 사람은 금방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유산화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진짜 내 삶을 1%의 삶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진짜 올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꿈꾸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는 우리 사람들한테 유산화가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멋진 삶과 여러분들의 멋진 길을 안내할 것 같아요. 다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